네, 오늘은 4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미국의 채용 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인 일자리를 보는 그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채용 공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시고요. 지금 4월달 기준으로 739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19만 10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 끝부분 확대해 보시면 하반기부터 저점 이후 반등을 했고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직전까지는 뚜렷하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러니까 채용시장, 고용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사실상 팬데믹으로 인한 변동성이 제거가 되고 안정적인 채용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인이직 보고서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욱이 이렇게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탄탄한 면모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직전달 데이터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이 되었죠.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구인 일자리, 한마디로 채용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런 모습으로 현재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채용 건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상 민간 부분의 채용 일자리 흐름과 그 추이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자죠. 5월 30일 기준으로 민간 부분의 취업정보업체 인디드 채용 공고 추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확대된 모습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보다 더 낮아져 있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지만 이 졸트의 구인이직 일자리는 결국에 취업정보업체 인디드 민간 부분 채용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채용 공고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갖고 졸트의 흐름도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응답률 자체가 사실 과거 대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25년 3월 기준으로 35.2%로 물론 저점에서 좀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응답률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졸트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전부터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생각보다 허술하게 집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과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실제 직전달 대비 얼마나 늘어났냐, 이런 부분을 갖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졸트뿐만 아니라 매크로 데이터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거 데이터도 많이 수정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따라서 전반적인 큰 흐름과 방향성, 추이 자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노동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데이터 또한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인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디테일하게 여기서 여기가 올랐기 때문에 저점 바닥을 지지고 재차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4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03배로 직전달 1.01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실업자 한 명보다 구인 건수가 조금 더 많다, 이런 의미인데, 실업자가 지금 보시게 되면 716만 5천 명으로 더 많이 늘어났죠. 보시면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빼고 보게 되면 2017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실업자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자는 직전 달보다도 더 늘어났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될 데이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의 계산을 채용 공고당으로 바꾸게 되면 실업자 수가 1.0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사실 고용시장의 변화는 과거 서서히 악화되다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정 시점, 임계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나가면서 그 악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거든요. 따라서 고용 데이터를 보실 때 이런 과거 패턴을 유념해서 좀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업종별 일자리 변화 보게 되면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의 증가입니다. 17만 1000건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ADP 민간 고용의 흐름입니다. 즉 24년도와 25년 4월달까지의 데이터죠.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ADP 민간 고용을 말씀드릴 때 드렸던 설명이고요. 아직 ADP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되죠. 그럼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긴 할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24년 월 평균 신규 고용의 흐름,
이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흐름 보시게 되면 파란색 마크가 5,583명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1월부터 4월 평균이 2만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를 했다. 작년 대비 일자리 증가세가 계속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섹터 자체가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죠. 결국에는 24년 평균 대비 크게 증가된 흐름의 면모가 이 ADP 민간 고용뿐만 아니라 졸트의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로 보게 되면 이 교육 및 헬스 서비스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런 와중에서도 전문 비즈니스 및 파이낸셜 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된 모습이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계속해서 이 업종의 일자리가 계속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시면 민간 부분의 산업별 규모 자체가 비중이 적지 않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4월달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가 17만 1000건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좀 유독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의료 서비스 일자리도 좀 늘었고 정부 일자리는 소폭 줄었고요. 건설 일자리도 소폭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민간 고용 변화가 20만 2000건 더 늘어나는 흐름이 4월달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정리해보면 4월달 채용은 직전달 대비 16만 9천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흐름은 소폭 등락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채용 건수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4년 6월 정도죠.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끝부분 보시면 채용이 좀 늘어난 부분 확인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4월 전체 퇴직자 보시면 직전달 대비 10만 건 정도 늘어난 위치고요. 전체 흐름이 비슷합니다. 지속적으로 퇴직 건수가 줄어들다가 24년 6월부터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직자 보게 되면 자발적 퇴직자죠. 직전달 대비 15만 건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흐름이고 흐름 자체가 계속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해고도 마찬가지로 직전달 대비 19만 6천이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 최고치까지 근접한 그런 모습이고요. 노동 수요가 줄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된 그런 진입의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소폭 증가된 모습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등락을 이어나가면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죠. 해고의 MOM 변화 보시게 되면 12.3%가 증가를 했고 아직은 해고 흐름이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변동성을 보이면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반적인 해고 레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런 흐름 가운데 4월 해고율은 1.1%로 직전달 대비 소폭 늘긴 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 흐름 보시게 되면 0.9%에서 1.2% 이 구간 밴드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한 변화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직전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08년도 금융위기의 해고율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해고율의 변화가 의미 있게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달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3시간으로 지난달 대비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렇긴 하지만 현재 낮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이 극단적인 팬데믹 수준과 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고 레벨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이 흐름은 궁극적으로 단순 실업률의 절대치를 보고 고용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클리블랜드 연은의 논문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4% 초반의 실업률에서도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경기 침체 주기와 관련이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한 논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든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해고 건수 등을 보면서 팬데믹 이전 평균 레벨보다 밑돌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드렸고요. 이런 흐름에서 최근 구인율과 고용률 추이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난달 대비 더 증가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인율도 4.2에서 4.8로 증가된 모습이고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3.5로 다시 높아졌죠. 24년 9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진 그런 고용률의 레벨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지금 수준을 과거 대비로 따져보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란 뜻이고 직전 3.4, 3.5 구간의 고용률의 위치를 보였던 당시의 실업률이
08년 9월달이었는데 6%를 넘었던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2010년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실업률이 8%를 넘겼을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이 구인율이 되겠죠. 구인율이 지금 4.8로 어느 정도 계속 등락을 이어나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베버리지 곡선상의 실업률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보시면 취업 기회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게 구인 일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 왼쪽 측이고요. 우리가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구인 건수가 계속 낮아지는 감소 추세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좌측 아래로 흘러가는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계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베버리지 곡선의 흐름인데요. 결국 지금이 4.5, 4.8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취업 기회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도 크게 오르고 있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월러이사는 이 구인율 4.5를 하회하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계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 흐름,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긍정평가가 늘긴 했으나 매우 소폭이고, 부정평가가 크게 늘면서 상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 자체가 24년 9월 노동격차가 12.7%로 21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했고, 이후에 재차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5월달 기준으로 13.2%포인트니까 직전 저점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차트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몇 번 없던 연착륙 사례의 흐름이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와는 역방향이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4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직전달 대비 증가된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